네, 6월 13일 토요일 저녁 이제 새벽이죠? 네, 날이 지나서 토요일입니다. 일단 제가 메일 들어온 거는 이번 주 안으로 다 답변 드릴 거예요. 영상도 다 올릴 거니까 이번 주까지만 자기가 저에게 보내주신 종목이 답변이나 영상이 없으면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먼저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호텔 신라도 지금 문의 주신 분이 한 분인데 이게 메일이었나요? 댓글이었나요? 근데 이 호텔 신라는 좀 의미가 있는 차트라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초보라 그러면 그렇고 좀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괜히 이거 설명을 듣고 더 머리 아파지시거나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파동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카운팅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신 분이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제 편안함과 그들의 어떤 그걸 만족을 위해서 제가 그냥 나름 찍는 거니까 처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네. 주식을 할 줄 아는데 주식한 지는 좀 꽤 됐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파동을 기존 방식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파동은 이제 차트상의 캔들이 아무리 베리에이션하게 막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도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파동의 이름은 엘리어트 파동이고요. 뭐 누가 하는 거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승은 세 번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죠. 네, 다른 영상에서 세 개가 한 세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빨간 거 세 개가 모여 있으면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게 세 개가 모여 있으면 하락의 한 세트. 그렇죠?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메일로 자, 상승이 세 번인 건 알겠는데 더블맨 네 말은 파란 거 세 개도 하락의 한 세트라며 그런데 여기는 두 번이지 않느냐 이런 메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투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취지의 메일을 주셔서 네, 그 좋은 질문이죠. 네, 처음엔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죠. 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자, 이렇게 상승되는 거는 이제 세 번으로 한 세트가 끝나는데 요 안에도 세 개씩 있고 요 안에도 세 개씩 있고 요 안에도 세 개씩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요 안에도 세 개씩 있고 여기도 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갈 때는 세 개씩 있어요. 그리고 역방향은 두 개씩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역방향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두 개. 이 고점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 정방향에서 얘는 역방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상승이지만 내려오는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씩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세 번이라서 세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내려오는 하락의 차트 흐름에서 여기에는 세 개, 세 개. 그리고 각각의 하나당 또 조그맣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있겠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세 개가 한 세트다. 그리고 다섯 개, 혹은 일곱 개, 아홉 개, 11개 이렇게도 세트별로 홀수로도 개수를 세는 게 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기존에도 얘기했던 거나 다름없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파동, 2번, 3번, 4번, 5번 파동이죠. 네, 세 번의 상승. 그런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게 제일 짧나요? 요거 빼고요. 역방향 빼고 올라가는 요 1, 3, 5 파동 중에서 지금 요게 제일 짧죠. 3번이. 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아셨죠? 우리 뭐 원소 번호가 1번 뭐 수소, 2번 헬륨, 3번 뭐 리튬, 4번 베릴륨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도 그 순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차트, 어떠한 경우라도 이 상승 전체 한 사이클이 끝나는 이 상승에서 이 3번 파동이 제일 짧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업그레이드된 내용 하나고요. 두 번째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런데 이 4번, 여기가 4번이죠? 이 4번이 1번 고점보다 밑에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1,
여기가 2, 3, 이게 4잖아요. 그런데 요 1번의 높이가 4번보다 낮아야 돼요. 여러분, 이 4번이 1번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파동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야 돼요. 이 1번의 꼭지가 이 4번의 바닥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 좀 많아지죠, 내용이 점점. 네. 뭐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3번이 제일 짧을 수는 없다랑 이 4번이 1번 밑에 형성되면 카운팅을 잘못한 거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카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는 여러분 그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 연속 조회를 누르시면은 네, 이 호텔 신라가 상장된 1990 여기 물론 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1991년 그 상장되고 오늘까지의 모든 일봉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더 간략하게 해볼게요. 주봉, 월봉을 생략하고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호텔 신라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어디가 제일 저점인가요? C. 이거는 뭐 굳이 이것도 불변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C가 제일 밑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일단 첫 파동이 시작됩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제가 5번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물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물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가잖아. 이 3번 파동은 보통 3파동을 돌파 파동이라 그러고 5번을 시세를 주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파 하는 이유가 설령 우리가 3번에 물렸어. 어리버리해서. 그러면 4번에서 기다렸다가 왜냐면 4번은 1번보다는 항상 높으니까 네? 4번까지 버텼다가 5번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5번 파동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맨날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는 물린다는 개념이 없죠. 여기는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5번에서 물리니까 이게 5번에서 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답고 유혹적이거든요. 네. 보는 순간 다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5번을 마지막 끝을 보는 차트예요. 네. 내 눈에는 일자 차트가 예쁜데 한번 상승하고 일자로 조정하는 게 나는 제일 예쁜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시면은 대부분이 물리시는 거예요. 일양약품, 뭐 대원, 레고캔바이오, 뭐 조화, 뭐 또 엄청 보내시는 거 있죠. 대부분 물리시는 게 지금 대원제약이랑 일양약품에서 엄청 물리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5번이냐 아니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엘리어트 파동의 가장 핵심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상승의 그 국면에 들어서는 건지 아니면 하락 국면에 서 있는 건지를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여기 보조지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그 차트 자체에 모든 회사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그때 시대상이 다 녹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그 진단키트 때 얘기하고 그 다른 바이오 때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재료를 갖다가 던져줘도 차트 자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나 재료만 던져주면 나갈 수 있는 차트가 있고 뭐 같은 테마주에 묶여 있어도 아무리 재료를 갖다 던져줘도 제대로 상승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안 사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차트 자체가 그 대상승의 초입에 놓여 있지 않는 차트들은 대급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차트가 중요합니다. 차트 하는 이유가 단지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막 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나의 위치, 지금 오늘
이 서 있는 차트의 내 위치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락장에서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소액으로 하는 사람은 하락장이 더 돈을 벌기가 쉬워요. 상승장에서는 모든 시중의 돈들이 막 각각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어디에 수급이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지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구멍, 수급들의 위치가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은 더 좋습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나요? 네, 그것처럼 엘리어트 파동은, 파동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 자, 뭐 이제 뻘소리는 사실 뻘소리가 아닌데 이게. 네, 그래서 여기가 C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어디가 1일까예요. 이게 1일까? 이게 1일까? 이게 1이겠죠? 그러면 2니까? 그럼 자, 이게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3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전고점 돌파를 이때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엔 그렇죠. 과거라고 하니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것도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3번 파동이 돌파 파동이니까, 자, 보통 아까 얘기하기로는 3번이 돌파 파동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5번에서 돌파를 하고 시세까지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한 파동이 이거니까 3번 파동, 이제 이거를 3번 파동으로 하니까 이게 하락이 한번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차트를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게 3번이면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4번이 아닌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일단 조정을 받으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 뭐 3번, 1번, 2번, 3번 전고점을,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네, 전고점을 이 언덕을 돌파한 3번 이라고 오해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게, 이건 오해가 아니라 법칙에 어긋나서 그래요. 왜냐면 1번이 고점이 여기거나 여길 텐데, 자, 이게 4번이라고 치면 이 저점이 1번보다 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3번인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3번이고 이게 5번이 지금 아닌 이유는, 그래서 호텔 신라는 희망적인 주식입니다. 아직까지 5번이 안 나왔어. 응? 자, 이게 5번이면 이게 4여야 되는데, 1번보다 저점이 더 밑에 있네? 그럼 이거는 4번이 아닌 거야. 그럼 얘까지 3번인 거야. 얘가 3번.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일자 조정 상태죠. 소위 말하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금 이 모양이 일자 조정이 뭐가 있나요? 일양약품만 볼까요? 일양약품, 네, 일양약품처럼, 자, 일자 조정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돌파를 이걸로 같이 하면서 조정을 해버렸죠. 여기까지가 3번이죠. 네, 3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3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일자 조정 2단계예요. 호텔 신라는. 이제는 보이십니까? 네. 호텔 신라 연봉으로, 네, 3번 나오고 일자 조정. 이 조정이 끝나면은 호텔 신라는, 네, 이만큼의 상승이 있겠죠. 네, 최소한. 네, 뭐 요만큼의 상승이 있던지. 그래서 호텔 신라는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죠. 올해는 파란불이잖아요. 올해는 파란불이니까 올해 들어가지 마시고, 역시나 제가 말하는 전고점, 최소한 이 전고점, 네,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그러면 다시 시세가 분출될 거예요. 하지만 호텔 신라를 올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물론 주봉이나, 이미 여러분 호텔 신라를 의뢰하는 사람은 1억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실 거면 호텔 신라를 굳이 올해 들어가서 여기서 깨작깨작 나오고, 뭐, 네, 지금 뭐 시가총액 지금 3조 되는 기업에다가 한 주당 8만원, 8만 5천원인데 뭐 돈 1,000만원 들어가려고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호텔 신라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뭐 1억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들어가기에는 올해는 좀 그렇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뭐 상승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살았는데 이렇게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이 장대 음봉의 반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반. 그게 아니면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반 이상의 양봉이 나오면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미가 있지만 올해 자체가 2020년 자체가 호텔신라는 음봉이다. 게다가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음 주에 음봉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점으로 매수해 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주봉이니까 이거 지금 그 다음 주에 이 장대 음봉을 반만큼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갈까 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셨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일단 호텔신라는 지금 거대한 호텔신라가 상장되고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 5도 한 번 나오지 않았다. 지금 여전히 3번인데 3번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 조정을 받고 있는 4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러면 야 알았으니까 지금 네 자리에서 네가 상승이야 하락이야. 지금은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올해는 파란불이 켜졌기 때문에 올해 굳이 큰 돈을 호텔신라 들어가는 거는 무리이다. 그리고 나는 단타 치고 나올 건데요. 오케이. 단타 치실 분들도 지금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이 장대 음봉의 반만큼을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까지 아니더라도 키가 조금 있는 양봉, 요 전주의 양봉 만한 게 붙어야 되고 그게 붙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음봉이 안 뜨는 것까지 또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결론은 호텔신라는 향후 2주를 더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셨죠? 깔끔하죠? 네. 더 이상 깔끔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래서 호텔신라의 분석은 마치겠습니다.